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민식입니다. 정말 아쉽게도 테슬라가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다시 327달러에 마감을 하였고요. 이로써 3일 전인 테슬라의 8%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해버리는 아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다시 330 안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제대로 된 대응 계획을 세우려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지를 숙지해둘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므로 잘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3일 전 테슬라의 주가가 8% 넘게 상승한 것은 로보택시가 런칭이 되면서 많은 긍정적인 반응이 뒤따랐고, 특히나 콜옵션이 몰리는 과정에서 여기 이렇게 콜옵션을 매도했던 마켓메이커가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자 델타 해칭의 일환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여기 이쪽에서 1차 갬마 스퀴즈가 일어났고 주가가 350달러를 넘었으나 여기 350달러에 몰려있었던 콜옵션 갬마 때문에 결국 종가 기준으로 350을 넘지 못하고 348달러에 장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테슬라의 주가가 8% 이상 올랐었던 하루였습니다. 로보택시라는 재료로 주가가 올랐지만 마켓메이커가 해칭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적어도 저와 멤버십분들은 알고 있었고, 실제로 마켓메이커가 보유하고 있는 수량 또한 둘째 날 기준으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 여기 회색 영역이 많이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켓메이커가 델타 해칭을 하는 과정에서 테슬라의 물량을 갖고 있는 현황이고요. 반대로 말하자면은 만약 여기 350달러가 지켜지지 않는다라면은 마켓메이커가 해칭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본주를 던져버림으로써 과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델타 해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개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마켓메이커가 투자자로부터 특정 프리미엄을 받고 콜옵션을 먼저 매도합니다. 여기서 콜옵션이라는 것은 테슬라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프리미엄을 먼저 받고 매도한 콜옵션이 특정 주가 위치까지 올라가지 않아 투자자가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가치가 0으로 수렴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마켓메이커가 나중에 권리가 행사됐을 때 더 비싸게 주식을 사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문제는 주가가 올라갔을 때인데요. 콜옵션을 매도해놓고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나중에 행사되었을 때 더 비싸게 본주를 사줘야 하니까 미리 테슬라의 본주를 매수해 둠으로써 상승의 해칭을 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주가가 폭등해 버리는 것인데, 이걸 바로 갬마 스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348달러까지 폭등을 해버렸을 때 마켓메이커가 해칭의 일환으로 이렇게 테슬라의 주식을 많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상황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장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델타 해칭 몰려 있었던 여기 350달러는 지켜져야만 했고요. 만약 지켜진다면은, 그리고 지켜진 상태에서 여기 360에서 365달러는 콜옵션 갬마를 넘을 수만 있다면은 375까지 또 순식간에 한 번 더 갬마 스퀴즈가 터질 수 있었으며, 실제로 옵션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 콜옵션 프리미엄은 고작 66% 정도로 여전히 매우 저렴하게 마켓메이커로부터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면은 360에서 365달러라는 벽을 확률적으로 도전해볼 만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고속도로 교통안전청인 NHTSA가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과 예상치긴 합니다만 7월 2일 발표될 예정인 25년 2분기에 출고량 전망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뉴스였고, 이 두 개의 재료가 투자자로 하여금 콜옵션을 사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풋옵션으로 해칭을 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가가 내려갔으며, 주가가 내려가자 마켓메이커가 더 이상 해칭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어 테슬라의 본주를 매도함으로써 순식간에 주가는 350을 지키지 못하고 여기 340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델타 해칭의 현황을 보시면은 340달러에서 350달러 위에 여전히 델타 해칭의 물량이 남아있기에 340을 반드시 사수해줘야 하며, 만약 사수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330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도 분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테슬라는 결국 340달러를 사수하지 못하면서 마켓메이커가 테슬라의 본주 나머지 물량들을 전부 다 팔아치우면서 약 5% 하락하여 320까지 하락했고, 보시다시피 이제 더 이상 마켓메이커는 테슬라의 본주를 들고 있지 않은 상태임을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회색의 물량이 많았다면
오늘 기준으로 보시면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330의 지지선을 지켜주지 못한 데에는 유럽에서 비아두가 테슬라를 크게 앞지르면서 테슬라의 5월달 추구량이 더 떨어졌다는 기사가 한몫했고요. 어젯밤 주가가 제법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제가 멤버십분들 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으며 적어도 320달러는 지켜줄 것이라고 분석을 드렸고, 이로써 테슬라의 주가는 그래도 조금 반등하여 327에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3일에 걸쳐서 일어났고 지금 테슬라는 327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348달러에 있었을 때 안 좋은 뉴스만 없었다면 콜옵션 프리미엄이 너무 저렴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콜옵션이 쌓이면서 갬마 스퀴즈가 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NHTSA 측에서 로보택시에 대한 조사, 그리고 25년 2분기 출고량에 대한 우려 관련 뉴스가 계속 쌓이면서 콜옵션이 쌓일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다시 테슬라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다시 지금까지 되돌아왔는지를 알고 있으니,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에서 오늘 오전 멤버십분들 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공유드렸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에서 오늘 오전 멤버십분들 상으로 자세하게 분석을 공유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히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제가 또 오늘 밤에 추가로 테슬라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릴 예정으로 꾸준히 트래킹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기를 희망하신다면 여기 고정 댓글을 통해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나 유튜브 신사학기 및 텔레그램을 참고 바랍니다. 투자함에 있어서 주위에서 바라봐야 하는 조건 등 자세한 디테일에 대해서 전부 다 공유드릴 수는 없지만, 섹터별 수급 현황상 테슬라는 어떠한 상태인지 공유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하락으로 테슬라는 아쉽게도 강함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가장 약함 속에서도 여기 왼쪽으로 약간 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테슬라에 대한 호재가 추가로 더 없다라면 테슬라의 수급은 강함 쪽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여기 왼쪽으로 다시 틀어서 다시 내려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 만약 테슬라가 실제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이에 따라 가장 약함에서도 여기 모서리로 내려가게 된다면 그때가 바로 테슬라 상으로 한 번 더 대응해야 할 시점임을 의미합니다. 가장 약한 모서리까지 내려갔을 때 테슬라의 주가가 어디까지 내려갔을지는 저도 모르지만, 만약 내려가 있다면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당연히 저평가했을 것이고 센티멘탈도 굉장히 많이 악화되었을 것인지라 2020년을 앞두고 매우 저렴하게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제가 비중을 늘리게 된다면 저희 멤버십분들께 가장 먼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서 여기 가져온 경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사실 로보택시는 런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여러가지 잡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25년 2분기 출고량 개요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주가에 무게를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미 테슬라를 다 모았다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충분히 매집하지 않았다라면 이러한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미 다 모았다라면 꾸준히 찾아오는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답답함을 느끼겠지만, 이미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가라는 것이 실적으로 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꾸준히 변동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테슬라의 경우는 여기 2025년 기준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11%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보수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만큼 앞으로도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장기 투자를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